2월 5주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상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불법 탄핵의 주범 50억 클럽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이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여러분들 박영수는 국가 반란 세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헌정 중단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긍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자식들에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이 탄핵 세력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저들의 공손한 진짜 이 촉구되지 않은 사과가 없다고 한다면 반성이 없다고 한다면 절대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프로길을 저버리고 국가 반란 탄핵 세력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기는 건 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가 반란 세력의 그 반란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저들이 박근혜 대통령께 반성을 해야 되고 전화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속고 배제를 해야만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앞으로 이 나라가 발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의견에 틀렸습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돈을 준다고 가서 돈을 쓰고 빨고 이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 이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는 것을 바로 증명하는 것이고 아직도 국가 반란 탄핵 세력의 이 촛불 반란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 관련해서 잘 아시죠? 이 또한 기무사 개헌 문건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개헌 문건이 거짓이라는 걸 뻔히 알다 보니까 이들은 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을 구속할 때 직무유기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혹시 저 양재식 전 특검 아시죠? 특검보 양재식이는 누가 한 사람 아시죠? 양재식 검사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양재식 검사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또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의대 사건과 난민전 사건도 민주유공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844명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이 중 829명을 유공자로 격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19와 5.18 관련 유공자가 합계가 5,200명입니다. 그런데 5,200명 플러스 그 다음에 9,800명 하게 되면은 15,044명이 민주화 유공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난민전 사건, 그 다음에 공대 사건, 그리고 산호맹 사건, 현대중공업 사건, 그 다음에 이문안 점거농성 사건, 박종철 고문 사건, 이한열 7탄 피격 사건, 전교조 벌성 해직 사건, 그리고 문청향 사건, 민주도출 위반 사건, 정태일 본실 사건, 부망제 모두 다 민주화 운동으로
이들이 성격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세우자! 아, 너무 약해요. 세우자 다시 한번. 네,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우자!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김만배가 고성으로 풀려났습니다. 김만배 최측근, 김만배가 풀려난 것이 아니라 김만배 최측근 이한성과 그 다음에 최우양, 이 헬멧 오토바이맨 이 최우양 이사가 고성으로 풀려났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뒤쪽도 다 똑같이 일어서서 시계 드시고 다 같이 한번 이제 보호해주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태원 집단 살인 의혹 사건 전체 6명이 구속됐었습니다. 그 중에 4명이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번에 됐습니다. 이제 자, 용산 경찰서장 이인재 그 다음에 용산 경찰서 112 상황실장 송병주가 보석을 신청해서 어저께 보석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자, 다시 한 번.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자! 네, 감사합니다. 포토타임 마쳤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섯 번째로 윤석열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73년 전 오늘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은 25일 자유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기억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서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 행사에 참석했었습니다. 바로 이 행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 뉴스로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많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있는 수사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6.25 전쟁 영웅 백서엽 장군을 기리기 위한 백서엽 장군 기념재단 창립식이 30일 공군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 단체로 백서엽 장군 기념재단이 설립됐으며 초대 이사장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속기관 국방협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관진 장관이 맡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노태우의 6.25 항복선언 요거를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양재원 국장님 혹시 노태우 6.25 항복선언 받으셨나요? 6.25 항복선언 받으셨나요? 안 받았다는데? 혹시 노태우 뒤에도 받으셨나요? 뒤에도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한 명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돼. 네. 받으셨나요? 네. 2명이, 한 장이 2명씩 부족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 계세요. 좀 있으면 이제 오늘도 앉아 계셔야 되니까 이럴 때 좀 많이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예, 두 명이, 그러니까 한부가 이게 종이가 부족해서 저는 오늘 많이 나오시지 않으시고서 그렇게 생각하고서 50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명이 한부가 아니라 두 명이 한부를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해야 됩니다. 예. 이명진 원장님, 여러분, 장지영 교수님이십니다. 이 6.25 항복 선언은요, 뜨거운 박수와 함성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적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본부성으로 와주시면 그래서 제가 와주시면 한 감사합니다. 8페이지를 정리를 해서 6.25 선언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참여자가 몇 이 6.25 선언은 발표하겠습니다. 1987년도 6월 10일 노태우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 전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4.3 호원 조치를 했습니다. 4.3 호원 조치는 바로 유신헌법을 계속 가져가겠다. 그런데 그 전에 여야가 만나서 개헌을 논의했습니다. 개헌을 논의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바로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고, 김대중과 김영삼은, 그리고 김대중 사면 복권, 석방과 사면 복권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의 이 비상조치권을 제한하고 국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서로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결렬됨으로써 전두환 대통령께서 4.3 호원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4.3 호원 조치 이후에 60사태가 왜 일어났느냐? 바로 4.3 호원 조치에 반대하는 김영삼, 김대중, 이 종북 좌익 세력들이 5.18과 그 다음에 구마 사태 똑같이 이것을 폭동을 일으키려고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바로 6.25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군부에 침투한 적색 세력들, 그리고 이와 함께하는 세력들이 바로 종북 좌익 세력한테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을 겁박을 해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자리에 앉으십시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 그 당시 4.3 호원 조치가 계속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런 정말 혼돈과 혼란의 상황은 없었습니다. 먼저 대회장 오정훈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바로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연가제도 대회 폐지하고, 선언을 심창 그리고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칼라 TV를 방송하고 여행 자유를 하고 교복 자유를 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을 모두 다 풀었습니다. 거룩한 막바지 지나고 보면은 바로 요 7년 동안만 아주 대한민국이 나름대로 융성을 했고, 그 이후에는 좌익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6.25 선언은 바로 87년 10월달에 이루어진 국민투표에서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개헌은 대통령의 개헌 선포권을 아주 제약을 뒀습니다. 개헌 선포를 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3분의 1로 개헌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은 바로 개헌을 해제해야 됩니다. 개헌 해제가 이루어지는 순간 바로 대통령의 권한은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7헌법은 종북 좌익 세력들이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크게 문제가 된 게 6.25 선언과 87헌법 그 다음에 1992년도에 이루어진 3대 합당입니다. 민주정의가, 그 다음에 김종필의 공화당, 김영삼의 민주당이 합당을 통해서 민주자유당으로 탄생이 되는데, 그때 간첩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간첩 세력이 들어와서 지금의 국민의힘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근본 바탕은 3당 합당의 간첩 세력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첩 세력은 소수계가 바로 민정계와 공항계를 모두 다 장악하고 대한민국 바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나라는 바로 친한국당, 그리고 한나라당, 그 다음에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오게 되는 바로 5.18과 4.3, 그 다음에 여순반란 사건을 똑같이 투명하고 보상하고 기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5.18도 같이 하죠. 그 다음에 김대중을 추천하고 노무현을 추천하는 것도 국민의힘과 바로 민주당이 함께합니다. 바로 한 통속이고 한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념이 갖고 체제의 방향이 같은데 왜 합당을 하지 않느냐? 합당을 하게 되면은 진짜 자유대한민국 세력이 나오기 때문에 합당을 못하는 겁니다. 자유대한민국 세력의 정당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바로 그 순간에 해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년 4월 10일 날 국민의힘으로 200석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들의 주장이 윤석열 정부가 힘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힘을 받쳐주고 윤석열 정부를 붙어다주고 윤석열 정부를 함께하려고 한다면 국회에서 200석 의석을 장악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은 200석을 잡자, 200석을 쟁취하자, 총선에서 이기자, 모두 다 여기다 올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00석을 가져갑니다. 공천을 누가 하는지, 공천을 누가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동안의 과정을 놓고 보면 국가관과 애국심이 없는 자들이 주로 공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200석을 가져와서 저들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개헌입니다. 개헌을 통하고 그리고 연방제로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창축체육관 자유총연맹 행사와 그 다음에 6.25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5.18과 4.3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국군의 반란인 여순반란 사건을 민주화하고 이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건국과 부정의 난민전 동일의 사건 모든 사건을 전부 다 민주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연방제 개헌을 하기 위한 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찬을 광복회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윤석열 정부를 몰아내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대안을. 최악을 대비해서 차악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악을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악에 대비하지 않고 차악에 목을 메고 있는 이런 게 말이 됩니까? 대비해야 됩니다. 그 대비는 뭐냐?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일파만파 국회를 함께하듯이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 아스팔트에 나와서 만약을 위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만, 10만 명, 100만 명이 나왔을 때 윤석열 똑바로 해! 대안하면 안 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함성 한번 보내겠어요. 와! 마지막으로 기아자동차 이 현대자동차가 인수했죠.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통합총회 이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해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느냐. 첫 번째, 자동차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외제 자동차랑 거의 비슷하거나 비쌉니다. 가운데도 두 번째, 전국 각지에서 부품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통합 국민대에 오신 국민 제가 여러분들 정비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시내 다니다 보면은 경정비 카포스 아시죠? 왜 우리 여러분들 카포스 아시죠? 카포스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카포스의 약자가 카, 어드밴스드, 파워풀, 축복을 내려 오퍼레이션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정부에 잘합니다. 그런데 또 부족해서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 인수하면서 부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모든 피해를 소비자가 받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자동차를 적으로 그렇게 기아를 인수해서 얻은 이익으로 민족총에 대한 자금을 열었습니다. 네, 이들을 합병에 때문에 우주한테 자금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월급을 올려주고 사경업을 주고 어머니의 이들한테 지원해줬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 뭐냐면은 독점의 폐해입니다. 독점의 폐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받고 피해를 받습니다. 결코 그 많은 돈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 뭐 했습니까? 바로 삼성과 한전배기를 10조 원 주고 인수했습니다. 당시에 10조 원이었으면 랜드로버를 인수했을 것이고 볼보도 인수했습니다. 볼보가 약 1억 5천만 달러, 랜드로버가 약 2억 5천만 달러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10조 원이면 인수하고 남았습니다. 죽음 바다가 되었듯이 지금 말세의 마지막 현대자동차 그들의 동성애의 타락으로 인해 급발진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로란 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안 해주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안 하문입니다.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노총과 하고 있습니까? 함께하고 있고 또한 지금 대한민국 권력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피해가 국민한테 가는 것입니다. 동성애로 따라서 자녀들까지 낳지 못하면 공복자 세력 김대중, 김영삼을 포함한 그 이후에 노무현, 우리 자녀들의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직장에서 이 동성애가 중국 공산당과 점점 확산되고 북한 있습니다. 노동당을 취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망가졌습니다. 다르게 이 옆에 퀴어 반대 축제를 퀴어 반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안에 이 퀴어 축제, 똥꼬만 축제를 누가 허가해줬습니까? 저것은 허가해주면 안 됩니다. 오세훈은 하루빨리 물러가야 됩니다. 이 똥꼬 축제를 허가해주고 장려하는 이 대한민국 총국사익들 하루빨리 물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